땅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잘 들어두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홈포인트의 중목구조TV 염동 매니저입니다. 저번 편에서 이제 단독주택용 토지를 구입할 때 알아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짚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약간의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 이제 두 번째 집과 땅 3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좋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고려해야 될 것들에서 또 이제 한 뭐 3-4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건폐 용적률, 그리고 이제 토지 정보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초적인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실물로 내가 봤을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단독주택지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경우 2가지 케이스로 보통 갈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대지가 인접해서 붙어 있는 뭐 블록형 단독주택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획된 이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인접해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단독 빌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보통 이제 개인이 개발하거나 뭐 이제 자연 녹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좀 많이 해당이 되죠.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 혹은 이제 개인이 개발한 이제 별도의 단독주택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지나 일반 이제 계획된 단독택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든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경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조권 보호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경계선이 있습니다. 네, 요 3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요. 땅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잘 들어두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조권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을 짓고자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북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또 하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내 집은 북향의 그 대지의 경계선에서 1.5m를 뗀 그 하부의 1.5m의 가상의 선 바깥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남쪽에서 이제 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남쪽에서 해를 받는데 일조권 경계선이 없으면 이 남쪽에서 떨어지는 해를 북쪽에 있는 집을 가리게 되겠죠. 그 해가 떨어지는 것을 내 집이 북쪽에 있는 집에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쪽 땅이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북쪽 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의 경우에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동, 서, 남쪽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인접해 있다라면 그 땅들에 대해서는 뭐 해당 지역의 이제 법규와 건축 조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50cm 혹은 1m, 네, 요 사이에서 가상의 선이 또 그려지게 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어느 일정 경계선에 너무 집이 바짝 붙어서 이 옆집의 이제 좀 쾌적함과,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꾸며진 도시에 약간의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여유를 두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경계선이 없다면 경계선을 기준으로 집과 집이 바짝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보기 싫은 광경이 연출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도로 경계선입니다. 도로 경계선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내 면적의 도로에 접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일정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법규가 있고, 그리고 일정 면적 이내의 도로를 접한 경우에는 오히려 경계선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6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도로의 접합면에서의 경계에서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법규가 없습니다. 바짝 붙여서 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구입한 대지 내에서 마당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단독주택지 개발된 곳이나 혹은 뭐 이제 계획된 도시의 단독택지 같은 경우 알아보시면 코너에 있는 땅들이 다른 땅들에 비해서 더 인기가 많거나 좀 더 비싸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도로의 접하면에 집을 바짝 붙여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선에 의한 손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마당의 좀 너비도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좀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의 단독주택을 조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해항 일조권 보호를 위한 1.5m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5m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접해져 있는, 지금 이제 남쪽에서 북쪽 기준으로 땅을 얘기를 했을 때 모든 땅들의 높이가 같다면, 그러면 이 1.5m는 절대적인 수치가 됩니다. 1.5m 떨어뜨린 처막 끝선 기준으로 1.5m를 떨어뜨려서 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땅이 낮다면,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법규가 적용이 되는데요. 가중 평균에 의한 1조 사선이 새로이 계산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쪽에 있는 땅이 높이 설정상 그라운드 레벨이 한참 낮은데, 여기다가 1.5m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 땅 위에 집이 올라갔을 때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북쪽에 인접한 땅이 낮은 경우에는 실제로 1.5m보다 더 들여서 집을 지어야 되거나, 1.5m를 유지하더라도 내 북쪽에 인접한 곳에 집의 상부를 일정 면적 내가 원하는 높이만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북쪽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몇 미터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에 의해 지붕 높이가 새로이 설정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하신 설계 시공사를 통해서,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진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5m만 믿고 높이 상관없이 그대로 이제 구입을 하셨다가 내가 원하는 집을 못 짓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몇 가지 살짝 더 딥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가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와 그리고 경험과 많은 발품을 팔아야 정말 좋은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를 좀 더 덜어드리고 좀 더 쾌적한 이제 단독주택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에서 그 좋은 땅을 찾아서 단독주택 단지로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단독주택지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비록 내가 당장 집을 짓지 못하더라도 상담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나 다 이제 친절하게 또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상담을 딥하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지루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제 목적에서 만든 영상이니만큼 지루하더라도 좀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 매니저였습니다.